안녕하세요, 대부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제가 이야기 드릴 내용은 임대인 우위시장 그리고 임차인 우위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임대인 혹은 임차인 우위시장이라는 것은 흔히 계약할 수 있는 현장에서 누가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게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현장에서 보면 장사를 위해 임대뿐만 아니라 투자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속합니다. 이론적으로 따지면 임차인 우위 시장은 부동산 시장의 경기 변동 영향에 따라서 후태기와 하향 시장이 속하고요. 그리고 임대인이 우위에 있을 수 있는 시장은 회복 시장과 상향 시장에 속합니다. 이거를 지역의 생애주기라는 게 있는데, 지역의 생애주기로 따지면 임차인 우위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내리막길, 후퇴기, 천이기, 악화기일 거고, 그리고 임대인이 우위 시장은 성장기, 성숙기가 됩니다. 하지만 실상은 이론과 조금 다릅니다. 지가와 더불어서 주택 또는 상가 등이 상승을 할 때면 지가의 가격, 땅 가격은 굉장히 높고요. 거기서 실제 입주를 하시거나 장사를 하실 분들에게는 그 지가와 비례해서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실제로는 임차인이 굉장히 우위인 시장입니다. 특히 상가와 같은 수익형 부동산은 더 그렇습니다. 반대로 안정이 되고 후퇴로 접어드는 시기는 지역의 인기는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주거뿐 아니라 상권의 활성도도 무르익었기 때문에 언제든 들어올 사람들이 많아서 임대인들이 우위인 시장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현실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 우위 시장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택이든 상가든 본인이 들어갈 타이밍을 확실하게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이고, 사전에 거래의 한계점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표와 예측은 장사를 하시는 사장님이든 투자를 하는 투자자든 성장에 이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금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신도시 아파트가 생겼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는 초창기 아파트 가격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임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는 도시가 완성되면서 차츰차츰 없어지는데, 저렴한 가격에 어느 정도 살 곳이 필요하다면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은 없을 겁니다. 집값이 고공행진을 하는 세종시도 초창기 30평대 전세 가격이 7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대신 초창기다 보니까 살기가 편리하진 않겠죠.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와 같이 신도시라면 초창기 시장에서는 임대인들이 상가를 산 가격이 있기 때문에 임대가가 높지만 조금만 돌아다녀 보면 렌트프리라던가 지원이라던가 혹은 임대가로 임차인이 원하는 조건을 맞춰주는 곳들이 많습니다. 대신 장사가 잘 안 될 뿐이죠. 경기 변동뿐 아니라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의 대체주택들은 공급량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경기 변동과 관계없이 이 공급량이 적으면 임대인들이 우위 시장이 되고요. 공급량이 많으면 임차인들이 우위 시장이 됩니다. 내가 받을 월세가 늘어나고 차후 시세 차이까지 생각한다면 이 부류의 수익형 부동산은 공급 예정량이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아무리 좋은 위치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대체주택들이 쏟아져 나오는 위치라고 하면 절대로 임대료가 높아질 수 없습니다. 대신 임차인들은 원하는 조건에 가깝게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세 차익을 위해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임대인 우위 시장보다는 임차인 우위 시장, 지역의 초창기에 투자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적 자체가 시세 차익이다 보니까 당연히 중간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보통은 그 어려움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시세 차익이 아닌 임대료와 같은 현금 흐름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임대인 우위 시장이 좋습니다. 공실 염려도 줄어들 것이고 또 뭐 아무래도 이제 원하는 임차인과 계약하는 것이 훨씬 수월할 테니까요. 그럼 이제 반대로 투자자가 아닌 임차인들은 이 반대가 좋을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릅니다. 주택이야 뭐 이 정도 설명을 드렸으면 어느 타이밍에 유리할지 뭐 감이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상가의 경우에는 애매합니다. 이 반대라면 임대인 우위 시장이 되는 주거와 상권이 형성이 된 후일 텐데 임차인 우위 시장은 매출에 영향을 가지는 이러한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 장사하면 말아먹기 딱 좋은 시기죠. 제가 말은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뭐 당연한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건 이론적인 이야기들이고요. 실상은 조금 다릅니다. 임대인 우위 시장이 된 후에는 그 도시의 그 상권에 반드시 필요한 업종은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이미 있기 때문에요. 내가 하고 싶은 업종의 가장 유리한 위치는 이미 다른 이들이 들어간 후입니다. 그렇다고 미리 선 입점을 하라는 것도 아니죠. 장사를 할 만한 도시나 상권의 형성 직전, 뭐 예를 들어서 3년 후 완공이 되는 상가의 선입점 같은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는 10년을 보장받는 임차인이 가장 유리하게 계약을 진행시킬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죠. 신도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도시가 이제 후택이라면 비어가는 상가 중에 매출만 자신 있다고 하면 도시의 인구가 충분하기 때문에 비슷하게 좋은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우위 시장에서는 임대인들은 가져갈 것이 많습니다. 뭐 재상 증식을 이루려면 임차인들이 싫어할 만한 짓들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임차인 우위 시장에서는 반대입니다. 이때는 임대인들이 싫어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조건을 내미는 것이 가능한 시기입니다. 이 타이밍을 알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주택을 전월세로 구입하시는 분들도 유리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시면 투자의 시기와도 연관이 됩니다. 특히 부동산의 추세 영향이 짙은 아파트보다는 수익형 부동산에 적용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의 포인트인 상가로 보는 임차인 우위 시장에 대해 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경기 변동 측면에서 보면 도시가 성장을 하고 성숙기가 지속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임차인 우위 시장은 없습니다. 중간에 경제적으로 내수 시장이 어렵다던가 뭐 최근에 일이 있었던 뭐 집단 감염과 같은 사태 그리고 디플레이션 같은 상황이 생기면 임차인 우위 시장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위험은 사실 포트폴리오나 뭐 계획으로 막을 수 없는 위험에 해당합니다. 이건 즉 뭐 개인의 노력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 외에 발생할 수 있는 변수는 이제 상권의 하락이 되겠죠. 주택가 상권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뜨고 있는 이유가 이런 집단 감염 사태에도 어느 정도 매출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택가 상권이야 유동인구가 상권의 이용객이기 때문에 교통시설 주변으로 역세권이 발전을 하고요. 유동인구에 따른 상권 이용객 변화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택가 상권이 아닌 상가가 이제 집단적으로 뭉친 상업지역, 즉 우리가 이제 어디 상권이라고 부르는 곳들은 상권의 이용객은 상권의 흥망에 따라 좌지우지 됩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몇 차례 언급했지만 도시 규모가 커질수록 이러한 상권의 경쟁으로 상권 자체가 하락하거나 상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처음 상권에 대해서 접해보시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겁니다. 크게 보면 제가 이야기 드린 이 세 가지 이유로 임차인 우위 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이 임차인 우위 시장은 어려운 시기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많은 권리금이 필요한 이제 성수기의 상권에서는 안정운이 때 자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수기를 지난 후태기 이제 혹은 이제 갓 발전하는 신도시의 경우 권리금이 크게 필요하지 않고도 업종에 따른 최적의 입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적은 자본으로 큰 이득을 노릴 수 있다는 말이 되죠. 긍정적으로 보면 신도시의 경우 이미 계획 단계부터 상권의 이용 계획과 그리고 완성되는 상권의 규모 그리고 경쟁 상권과의 관계를 예측하기 쉽기 때문에 몇 년의 시간만 흐르면 최적의 입지는 최고의 매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후태기에 접어든 이제 상권 또는 도시의 최적의 입지라면 여전히 충분히 많은 이용객을 불러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신도시보다도 훨씬 안정적입니다. 후태기라고는 하나 상권의 이용객이 급속도로 빠지지 않는 한 입지 선택에 따라 이건 충분한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으로 보면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상권을 예측하지 못한다면 매출이 나는 시기까지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도시의 경우 대형 업종부터 개인이 운영하는 자영업까지 이제 손바꿈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장사하다 포기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죠. 직접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히 상권 이용객이 외부에서 오지 않는 상권 혹은 도시의 경우 성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결국 언젠가 상권의 안정화를 찾으면 다른 상권처럼 자리를 잡겠지만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후태기에 접어든 상권 혹은 도시라면 시간이 흐를수록 매출은 감소하게 될 겁니다.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언젠가 이제 인근의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단숨에 이제 역전을 노릴 수 있겠지만 장사를 하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기간은 굉장히 긴 기간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천이기 혹은 하향시장이 온다면 사실 부동산 투자가 아닌 사업이나 장사를 통해서 이 긴 기간을 지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때문에 해당 입지에서 어느 정도 장사를 하다가 빠질 것인지가 이 후태기 시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는 내용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장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도 물론 중요한 이야기고요. 이걸 쉽게 이야기 드리면 임차인 우위 시장에서는 위험이 그만큼 큰 만큼의 이득도 크게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도시에 그리고 상권에 반드시 필요한 업종이라면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입지를 선택하기도 어렵고 제대로 된 이득을 낼 수 없습니다. 사실상 제가 이번 영상에서 언급한 시기만 가능합니다. 개인이라도 제대로 된 아이템으로 제대로 장사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이 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 위험 부담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이 먼저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 시기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예 좀 비싸게 들어가서 안정적인 수요를 만들거나 아예 싸게 들어가서 나가는 돈에 대한 비율을 줄이는 것이 그나마 장사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는 굉장히 이론적인 것처럼 들리실 겁니다. 하지만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 상권이나 여러 신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봤던 제가 직접 투자를 하거나 개발을 하거나 투자 자문을 하거나 제가 자산 관리를 하거나 하면서 여러 부동산을 접하면서 느낀 것들에 대한 노하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부디 이 영상으로 도움이 되시는 분이 있길 바라면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문의는 이제 영상 하단에 대표번호로 주시면 됩니다. 이상 대북이었습니다.